살을 빼도 내 허리 라인은 왜 그대로일까요? 몸무게는 비슷한데 왜 어떤 사람은 몸통이 훨씬 얇아 보일까요? 그래서 배를 집어넣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복근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몸통은 생각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에이블 지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통이 두꺼운 이유를 지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몸통의 모양은 지방만으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몸통은 근육과 호흡, 움직임, 그리고 뇌가 몸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몸통이 두꺼워지는지, 그리고 얇고 탄탄한 몸통을 만들기 위해 어떤 감각과 움직임을 되찾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하는 얇은 몸통은 단순히 뼈가 가늘거나 살이 없거나 배가 납작한 상태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건강한 의미의 얇은 몸통은 호흡에 따라 자연스럽게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질 수도 있고, 또 척추가 위아래로 길어지고, 또 갈비뼈와 골반 사이에 적절한 공간이 유지되는 몸통입니다. 또한 필요할 땐 안정되고 필요할 땐 부드럽게 길어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몸통이죠. 우리 몸통의 중심에는 횡격막, 복행근, 다혈근, 골반저근이라는 심부 코어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몸통을 강하게 조이는 근육이 아니라 호흡과 움직임에 맞춰 몸통을 안정시키고 압력을 조절하는 근육이죠. 횡격막은 몸통 원통의 위쪽, 골반저근은 아래쪽, 복행근과 복부 근육은 옆과 앞쪽, 다혈근을 비롯한 척추 주변 근육은 뒤쪽에서 몸통을 지지합니다. 이 근육들이 서로 잘 협력하면 몸통 안의 압력이 앞쪽 한 군데로만 밀리지 않고 앞, 옆, 뒤, 아래로 고르게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척추가 위아래로 길어지고 갈비뼈와 골반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몸통은 조금 더 길고 정돈된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행근은 복부를 가로 방향으로 감싸고 있는 깊은 근육으로 흔히 코르셋 근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복행근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하루 종일 배를 강하게 집어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숨을 내쉴 때 복부와 갈비뼈가 자연스럽게 모이고 또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다시 길어지고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작동하는 복행근은 몸통을 꽉 조이는 근육이라기보다 호흡과 움직임에 맞춰서 긴장 정도를 조절하는 근육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얇고 탄탄한 몸통은 강하게 압박된 몸통이 아니라 압력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몸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몸통의 모양은 타고난 골격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지방이 많지 않아도 몸통이 넓어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체중이어도 허리가 더 가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체지방이나 내장지방이 많거나 복부팩만이 있으면 몸통은 더 두껍게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과 전신 근력 운동, 식단과 수면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하지만 살은 뺐는데도 통허리다. 배에 힘을 줄수록 오히려 몸통이 더 두꺼워 보인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방이나 골격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골격이라도 갈비뼈와 골반의 위치, 호흡, 움직임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몸통의 실루엣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몸통이 두꺼워 보이는 나머지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몸통이 두꺼워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갈비뼈와 골반 사이의 공간이 짧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허리둘레를 가지고 있어도 몸통의 세로 길이가 짧아지면 상대적으로 몸통은 더 넓고 두껍게 보입니다. 평소 가슴을 과도하게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계속 꺾고 있다면 아래쪽 갈비뼈가 앞쪽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골반을 앞으로 밀고 서 있다면 갈비뼈와 골반 사이가 가까워지고 옆구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몸통은 가운데가 압축된 형태가 되면서 복부 앞쪽은 튀어나오고 옆구리는 접히고 등과 허리 주변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은 갈비뼈를 무조건 아래로 내리거나 골반을 특정한 중립 위치에 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비뼈와 골반은 움직임에 따라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다시 멀어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한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호흡할 때 몸통 안의 압력을 사용하는 방식, 즉 호흡 패턴의 문제입니다. 본래 우리의 몸통은 하나의 입체적인 원통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숨을 올바르게 들이쉬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복부 내부의 압력이 앞뿐만 아니라 옆, 뒤, 아래까지 고르게 퍼집니다. 이에 맞춰 갈비뼈와 복부 전체가 입체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잠깐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한 손은 옆에 갈비뼈에, 다른 한 손은 뒤쪽에 가볍게 올려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내쉬세요. 숨을 들이쉴 때 손이 앞쪽으로만 밀려오나요? 아니면 옆과 뒤도 함께 넓어지나요? 일상 속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긴장, 습관적으로 배를 강하게 집어넣고 생활하는 습관, 목과 어깨만 사용하는 얕은 호흡은 횡격막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횡격막이 충분히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면 몸통 안의 압력은 고르게 분산되지 못한 채 갈 곳을 잃고 결속력이 약한 앞배 쪽으로만 밀려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숨을 쉴 때 앞배만 툭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아래쪽 갈비뼈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또 갈비뼈가 들린 자세가 점차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몸통의 앞뒤 두께 자체가 두꺼워 보이고 허리선이 사라져서 체형적으로 부해 보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호흡 움직임이 회복되어야만 비로소 갈비뼈의 유연한 가동성이 되살아나고 또 겉으로 보기에도 허리 라인이 살아나고 탄탄하고 슬림한 몸통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몸통을 하나의 통나무처럼 고정해서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코어 운동할 때마다 배에 힘을 꽉 주고 갈비뼈와 골반을 고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큰 힘을 내는 순간에는 몸통을 단단하게 안정시키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호흡과 걷기,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동안에도 몸통을 계속 고정하고 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걷는 동안 우리의 몸통은 미세하게 회전을 합니다.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갈 때 갈비뼈와 골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몸통 안에 나성형 움직임을 만듭니다.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으면 한쪽 옆구리는 짧아지고 반대쪽은 길어지죠. 이러한 움직임 덕분에 몸통은 하나의 두꺼운 덩어리가 아니라 부드럽고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을 경험했거나 몸통을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뇌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통 주변의 근육을 동시에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복부와 등, 허리, 골반 주변을 함께 굳혀서 움직임을 줄이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갈비뼈와 골반이 항상 같이 움직이고 척추의 분절 움직임과 몸통의 회전이 줄어듭니다. 결국 몸통은 짧고 넓고 단단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몸통이 두꺼워 보이는 이유가 코어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몸통을 너무 많이 고정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근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소용없나요? 아니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몸통의 호흡과 감각, 움직임을 회복한 뒤에는 실제로 힘을 사용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데드버그나 플랭크, 스쿼트와 같은 운동은 팔과 다리가 움직이는 동안 몸통의 압력을 조절하고 척추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하는 내내 배를 최대한 강하게 조이고 몸통을 고정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팔과 다리가 움직일 때 몸통의 길이가 유지되는지, 숨을 참지는 않는지, 압력이 배 앞쪽으로만 밀려 나오지는 않는지, 그리고 갈비뼈와 골반이 움직임에 맞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느껴야 합니다. 코어 운동은 몸통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 몸통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호흡과 감각, 움직임은 몸통의 사용 방식과 자세, 전체적인 실루엣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통이 위아래로 길어지고 갈비뼈와 골반 사이의 공간이 회복되고 또 앞쪽으로 몰렸던 압력이 몸통 전체로 분산되면 같은 체중에서도 몸통이 조금 더 길고 정돈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복부 지방을 줄이고 허리둘레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전신 근력 운동, 적절한 식사,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근 운동만으로 복부의 지방만 선택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내 몸통이 두껍게 느껴진다면 무조건 더 강하게 조이거나 복근 운동만 반복하기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호흡하고 몸통을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몸은 움직임을 잊는 것보다 그 움직임을 느끼는 감각을 먼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통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시 느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몸통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호흡도 움직임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감각을 실제 움직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입체적인 호흡과 몸통의 길이, 갈비뼈와 골반의 분리, 회전과 코어 조절을 하나의 흐름으로 익히는 얇은 몸통 10분 루틴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